4부의 첫 번째는 영수, 경수. 이분들은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최커로 끝날 것 같아. 다만 리스크는 경수님은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었었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두 분이서 합의를 할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이죠. 처음에 시작은 휴대권부터 시작이죠. 처음에 경수님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시간 제한이었기 때문에 경수님이 뭐 딱히 더 유리할 건 없죠. 저거를 체력이 안 돼서 못 담지는 않을 테니까. 역시나 여기에서 영숙님의 채찍질 뛰어야지 엄격한 어머니죠. 경수를 향한 영숙 감독의 이제 불호령이라고 자막이 돼 있는데 웃으면서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뭔가 그 정답에서 어긋나면 많이 혼날 것 같은 그런 뛰어야지. 경수님은 바로 그 말에 뛰기 시작합니다. 영숙님은 경수가 뛰는 모습만 봐도 이제 좋아. 이 영숙님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 뛰어야지 해놓고 이런 느낌 있잖아 하면서 경수 느낌, 경수 막 축구선수 느낌, 화면에 축구선수처럼 입을 딱 다물고 붕 뛰는 모습 너무 그게 멋졌다 이거지. 인터뷰할 때도 그 모습이 너무 멋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영숙님이 이렇게 막 탕탕탕 뛰는 느낌 알아요? 그래서 영숙은 나 운동선수 안 좋아하는데 축구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반하나? 그 사람 앞에서는 엄격하게 뛰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이 사람이 되게 좋아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곰이야. 완전 곰 같은 사람이야. 안 설레도 설레는 척 이 사람을 꼬신다거나 이런 거는 영숙님 인생에서는 없어. 광수를 초반에는 또 설레고 사랑했잖아? 물론 사랑이란 표현까지는 좀 과합니다만 그랬잖아요? 마음속에서 광수를 떠내보내면서 막 그렇게 울고 그 진정성, 그 사랑. 그랬다가 뒤늦게 알아본 경수를 보면서 다시 보니까 멋지네? 이거 다시 보니까 이거 완전 선녀잖아. 너무 멋지잖아. 한번 빠져든 마음에 이 사람이 좋아 보여. 단순하고 엄격한 사람. 한번 무언가를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때는 장점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잘 살 거예요. 다만 그 너무 엄격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영숙 씨의 가장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정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영숙님은 영수를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광수를 생각했잖아. 지금은 경수를 생각했는데 이 각각의 생각의 변화를 보면 영수는 멋진 자상한 예비 아빠, 다정한 남편, 광수는 음악하는 멋쟁이, 밴드오빠, 섹시한 남친, 힘든 순간을 함께한 경수는 운동하는 옆집 오빠, 멋지지만 다른 세계 노바지 오빠. 이렇게 됐었지. 이게 기존의 생각이었지. 이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정돼 있었어.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영수는 악의 축, 광수는 정의 남편, 경수는 내 남자. 3.15 1일차에서 3일차라고 하자. 정확히 모르겠다. 4일차. 이게 영숙 씨의 이제 심경 변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숙님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나시면 너무너무 잘 사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거든. 좀 맹하고 너무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내려서 이제 그게 문제지. 영숙님이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도 이게 보면 정숙에게 달려간 것도 실은 완전히 다정한 마음이란 말이야. 이해가 가. 진짜 약간 물론 영숙 씨가 너보다 한참 어리지만 약간 우리네 엄마 같은 모습이야. 그냥 떠올릴 수 있는 엄마들 같은 모습. 멋있었어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멋진을 빠뜨리면 안 되겠고 멋진 내 남자. 노바지 선글라비라니. 이게 처음에 이제 영수에게 빠져버리니까 이 영수의 포인트는 자상한 예비 아빠라는 이게 가장 빠져나올 수 없는 속성이었지. 근데 이거는 영숙님의 생각이었고 영수는 저거를 아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아빠의 역할은 경제적 울타리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거든.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영숙님은 그거를 다정한 남편에다가 자상한이 될 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키워갔지. 근데 영수는 자상하거나 다정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줬었어요. 영숙님은 그걸 못 봤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 사람의 판단의 근거로 삼지를 않아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돼버렸죠. 힘든 순간을 함께했던 그 섹시한 남자친구였던 음악하는 멋쟁이 광수 오빠를 떠나보내고 너의 사진 간직한 채 지금 영수한테 가려고 했는데 영수가 지금 띠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배신당한 느낌이야. 내가 광수까지 버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평소에 같이 봉사활동하던 옆집 오빠가 있었는데 내가 전 남친한테도 채이고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남자로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제 내 시야가 좀 넓어지니까. 운이 좋게도 경수가 또 좋은 남자야. 경수 씨의 장점은 뭐예요? 경수 씨도 단순한 사람이에요. 경수 씨도 막 그런 미사여구나 이런 거 못하고 경수 씨의 단점은 유머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
장점은 성실하고 단순하다. 멋지지만 원래는 운동하고 뭐 이러니까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경수는 원래는 이제 출산에 대한 생각을 처음에 자기소개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숙 씨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지금 아이도 둘이 있었고 몸도 아픈 적이 있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숙이가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기 내가 영수랑 잘 안 됐으니 정숙도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나서 달려간 걸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거는 뭐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영숙 씨에게 영수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서 슈퍼데이트권 딸 때도 아이고 영수가 딴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서 슈퍼데이트권 처음에 딸 때 영숙 씨가 이 감자 영수가 따니까 그거를 볼 때 영숙 씨의 반응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그때 뭐라고 했지? 정확히 다시 보자. 그래, 아유 영수야 큰일 났다. 그런다니까 영숙 씨가 영수가 될 뻔하니까 아이고 영수다 큰일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에 복수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지. 그럴 거면 현숙 씨도 말려야지. 어차피 현숙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영숙 씨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얘를 안 보내고 이렇게 계산 이런 거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가지마. 이거 끝이야. 정숙 씨가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가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고 그치?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구나. 그래 알았어 가. 잠깐 안 가도 돼.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지. 경수 씨가 휴대권 감자 측정에는 실패했어요. 정숙 씨를 붙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어서 정숙이 붙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정숙이 어쩔 수 없이 인당수에 팔려가는데 정숙아 살아남을 길이 있어. 너희 아빠 눈 떴다. 이 마음이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가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말리는 거지.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심청이를 살릴 수가 있는데. 경수님의 시는 맹렬히 뛰어보았다. 불사 내가 담은 것은 내 몸무게 82.7kg. 영숙 씨가 빵 터지네요. 경수님이 정확히 내 몸무게 82.7kg.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숙 씨가 그래요. 개그 많이 늘었다 그래. 경수에게.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경수 씨는 개그가 좋지 않았다. 애초에 기대치가 낮았다. 그리고 괜히 자기랑 좀 아는 사이였다는 게 어필이 돼버리는데 그런 거를 신경 쓸 영숙님은 아니지. 캐치할 영숙님은 아니니까. 경수 씨도 시로 표를 꽤 많이 받았지만 영식 씨에게 밀려가지고 결국 경수 씨는 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뭐 영숙 씨나 경수 씨 둘 다 슈퍼데이트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 맞아. 영숙 씨 같다. 오래 달리기 마라토너 영숙이 돼가지고 굉장히 의외였어요. 나는 응급실에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영숙 씨는 저거 기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의외로 거의 독보적으로 1등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경수 씨나 이렇게 피지컬이 좋거나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유머 감각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죠. 미남 미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되게 웃긴 줄 아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의 유머는 한계가 있죠. 웃어줘야 웃긴 유머들이야. 보통은 냉정하지 않아. 뭐 옥동자 봐봐. 띵띵띵 막 그렇게 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유머를 하잖아요. 하지만 미남들 미녀들은 상대가 웃어줘. 그러면서 웃음이 완성되는 거야. 홀로 유머를 하지 않아. 그런 차이가 있죠. 아마도 뭐 이해해냅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긴 좀 어렵다. 영호가 잘생겼는데 그래도 웃긴 편이지. 그치? 여기서 슬슬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휴대권 쟁탈전이 끝나고 그 후로 일어나는 내부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 상황은 무슨 소문이 퍼져나가죠?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 곧 마왕이 쳐들어온다는. 곧 영수가 휴대권으로 여성들을 공격할 거라는 그런 이제 흉흉한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인류는 영수에 대한 공포를 떠올렸다. 이 시작은 이제 현숙님으로부터 퍼져나갔어요. 공약이라고 하죠. 시작은 현숙님이 처음에 정인님한테 얘기했어. 정인님한테 휴대권을 정숙한테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인님은 와가지고 옥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 약간 옥수님이 조금 굉장히 활발한 언어 활동을 하시잖아요. 옥수님한테 들어오면 무조건 순자님한테 들어가. 그러면 뭐 순자님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쫙 퍼지는 거지. 현숙과 대화를 나눴던 정인은 와가지고 옥수님한테 영수가 휴대권 정숙한테 쓰겠다고 했대. 이렇게 되는 거야. 벌써 한 명씩 퍼지기 시작하지. 이제 옥수님 마음, 우리 마음, 시청자 관점에서 얼마나 재밌어. 진짜? 야 이게 대박 되게 재밌다. 야 이거 진짜. 그래 마왕이 깨어나야 판타지 소설이 재밌지. 야 미쳤어 대박. 이 드라마 뭐야? 옥수는 너무 재밌지. 지금 시청자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야 파국이네. 영수는 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야? 이제 소문은 영수가 정숙에게 쓸 거다는 소문이 난 거지. 일렬직관이야 지금. 옥순 씨는 남자친구랑 같이 일렬직관 하고 있는 거야. 정인님하고 옥순 씨는. 정인님은 그나마 지금 남자친구만 생각하고 있지만 옥순 씨는 지금 시청자로서의 유희도 굉장히 잘 즐기고 있거든요. 옥순님은 거의 지금 유희왕이야. 여기서 지금 즐길 걸 다 누리고 있어. 남자친구가 자기 위해서 이렇게 막 꽁냥대는 거, 막 남친구랑 지내는 거, 그리고 이 일렬직관, 이 두 가지
처지를 이룬 사람들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거든. 지금까지 보면 일렬직관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돌싱기수지만 16기의 순자님 이런 분들은 약간 일렬직관이었지. 그 당시 이제 순자님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일렬직관 모드가 됐었고 이랬는데 지금 옥수님은 일렬직관에다가 커플까지 됐으니까 이게 옥수님은 가장 많은 걸 얻으신 분이 아닌가. 일렬직관이고 거기서 약간의 PD 역할도 해. 조종자 역할도 조금씩 하고 있죠. 16기의 나니까상 그러네. 없진 않았구나. 그때 영수가 정숙이다 라고 소문이 퍼져나갔지. 현숙이 정희한테 전달하고 정희가 옥순한테 전달하고 여기에 영수까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상황이야. 소문의 내용은 영수가 정숙한테 갈 거다라는 거였고 그 소문은 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퍼져나가고 있어.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여기에서 영수가 휴대권을 정숙이한테 쓴데 아니 그러면 아까 C2P 할 때 왜 현숙 뒤에 섰어? 여기서 영숙 씨는 영숙 관점에 영수는 처음에 멋진 대표였지만 지금은 뭐야?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영숙 씨 관점에 영수는 악의 축이다 보니까 영수가 휴대권을 정숙한테 쓰는 거 이 뒤에 현숙 씨를 이겼다라고 말을 한 것도 영숙 씨는 악의적으로 해석해. 현숙 나한테 써. 나는 정숙에게 쓸라한 게 이게 영숙 씨가 생각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둘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잖아. 현숙이 자기한테 쓸 게 뻔하니까 본인은 정숙이한테 쓰는 거야. 둘 다 하려고. 영숙이 생각하는 영수는 악의 축, 여심 농락 스킬을 가진 마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농락 스킬을 또 쓰네. 둘 다 하려고. 여기서 둘 다 하려고. 맞잖아. 둘 다 하려고. 이게 이제 영숙 생각이지. 실은 영수가 현숙 씨를 뽑은 건 이 시점에서는 현숙 씨를 선택했기 때문이긴 해요. 그랬긴 했었어. 여기서 현숙 나한테 써 라고 하진 않았지. 나는 정숙에게 쓸 거다라는 것도 결국은 번복됐지만 벌써 여기서도 이 소문의 속도 봐봐. 현숙, 정희, 옥순, 영숙 이게 누구한테가? 정숙한테 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숙 씨보다 먼저 영자 씨도 알게 됐잖아. 현숙 씨가 정희 씨한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정희가 옥순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현숙 씨가 또 영자에게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숙 씨한테 오기 전에 안 들린 데가 없어. 누구 빠졌어? 지금 6명이지? 정희, 옥순, 정숙.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다 간 거 아니야? 영숙, 정숙, 옥순. 순자한테는 언제 전해줬지? 정숙 씨가 순자한테 말하면서 또 말하는구나. 결국 뭐 다 퍼지는 거지. 영숙 씨가 추측이지. 이 말을 해놓고 자기도 내가 너무 영수를 안 좋게 생각하나? 안 좋게 말했나? 추측이지. 여기서 영숙 씨 모습을 보면 약간 흥분해가지고 역시 영수 역시 둘 다 하려고 그냥 진정성 없는 이 농락마왕 이거 둘 다 하려고 막 이러거든. 이렇게 영수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동생 정숙이 영수한테 팔려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정숙이 상처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하지 마라 정숙이가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어? 막상 정보를 들어. 어쩔 수 없지 않다 정숙아. 기회가 있다 너에겐. 달려간단 말이야 지금. 정숙이는 답답하지. 언니 나 그냥 가서 좀 할 거 있는데. 그렇게 영숙 씨는 일단 이 정보를 들었어요. 이 정보를 일단 들은 상태였고 그렇지만 일단 영숙 씨도 휴대권을 쓰긴 써야 되잖아요. 영숙 씨는 자기 휴대권을 경수에게 씁니다. 원래 오래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었대. 일단 이 소문은 여기서 멈춰 있고요. 영숙 씨는 경수를 만나러 옵니다. 영숙이 경수에게 휴대권을 쓰러 옵니다. 상철이 저기 영숙님 오셨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 바지 안 입으셨어요? 하면 입었는데 추워가지고 정도로 좀 농담을 하든가 잠시만요 하고 입고 나가든가 뭔가 그래야 되는데 경수님이 내 생각에는 바지가 없었나 봐. 내 생각에는 입을 바지를 뭐 골라야 되나 뭘 골라야 되나 해서 그거를 지금 좀 경수님도 기다리게 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지금 원래 오늘 입으려고 했던 바지는 밖에서 막 뛰고 이러면서 냄새가 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로 묻었거나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입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때 한쪽에 널려있는 바지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선풍기에 걸려있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영숙님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란 거야. 진짜 바지 안 입으셨어요? 근데 경수가 바지 나중에 입으면 되죠. 옷을 안 입고 계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입을 거예요. 저게 어쨌건 이불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불을 들추면 바지가 있을 수도 있어. 슈레딩거의 바지인 거야. 이불을 들추면 그 안에 팬티가 있을지 바지가 있을지 아니면 치마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지. 아무도 관측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금 경수님이 힘들어. 휴대폰 그 감자 나른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새처럼 이렇게 짜잔 하면서 갔더니 멋있게 영숙님이 반할 정도로 갔다 왔단 말이야. 힘들어. 영숙님이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꽂히면 다른 생각 못하는 사람이야. 저기서 바지를 안 입었다고 해도 뭐야 바지 안 입었네? 겁났게 하고 마음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야. 어차피 영숙님은. 이게 영숙님의 선택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도 영숙님은 일단 경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진 않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자면 바지 나중에 입으면 되죠 이러면 이 사람이 되게 실망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영숙님은 그런 걸로 실망하실 분은 아니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죠. 휴대폰 쓸 건데 어디로 갈 건지 경수는 저한테 쓰신다고요? 아 그랬구나. 왜 경수는 영숙 씨랑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나? 영숙 씨가 그날 아침에 왔을 때 그냥 장난스럽게 갈 곳 없으니까 왔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데이트할 장소 혹시 찾아봐 줄 수 있어요? 데이트할 장소 찾아봐 줄 수 있어요? 하면서 시선이 자꾸 이불로 가. 데이트할 장소 자꾸 시선이 떨어져. 투시 혹시 눈 이렇게 매지가이 하면 투시 되잖아요. 농담이야. 투시 안 되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 이게 괜히 말하면 더 그렇다니까. 뭐 이거 그런 건가? 어린 왕자야 양을 그려줘. 그러면 이불을 그려. 어린 왕자야 왕을 그려줘. 어린 왕자가 이불을 그렸어. 이게 뭐야? 그 속에 있어. 이불 속에. 이불 안에는 무한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 안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마치 이제 어린 왕자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장면인 거죠.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존재하겠지. 하지만 보면 안 돼. 보면은 현실이 되니까. 어린 왕자 코끼리를 그려줘. 코끼리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어린 왕자가 뭘 그려? 이불을 그려. 이불을. 그 안에 인기리가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게 코끼리를 생긴 보아뱀이었구나 심지어. 아 어린 왕자가 그런 상징이 있던 거였네요. 어린 왕자 참 재밌게 봤죠. 그래서 영숙님이 그 말을 듣고 계속 눈이 밑으로 떨어져. 이게 좀만 이분들이 젊은 나이 어떤 다른 시즌이었다면 영숙님이 어머 죄송해요 하고 돌아 나갔을 텐데 영숙님도 그냥 와요 앉아요 하니까 그래요 하고 앉아. 경수님도 아예 괜찮아요 앉아요 뭐 이따 입을 거니까. 이렇게 경수님이 어린 왕자 좀 읽어보셨네요. 영숙과 경수님은 그만큼 편안한 사이가 된 거겠죠. 여기서 결국 앉아서 대화를 마쳤는데 그건 그럴 것 같아. 경수님이 사업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할 때 경수님의 이런 연애상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에너지틱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겠어? 동갑이니까. 솔직히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22영수야. 22영수, 지금 이번 경수, 나 이렇게 다 동갑인데 22영수님을 보면 야, 저 나이에 저런 에너지가 나온다고? 야, 체코에 가서 저게 된다고? 야, 영수 대단하다. 오히려 경수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누워있어. 저도 애들 이렇게 막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나왔어 그러면 누워있어. 그나마 하는 장난은 이불 덮고 숨어있기 이런 거. 누워서 입만 보드게임 같이 할 때도 누워서 이렇게 한수 두고 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호흡기 쪽만 움직여. 이렇게 사지를 딱히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 그건 이해합니다. 여기 나와서 얼마나 힘들겠어. 경수 이해해요. 경수님 지금 아까 휴대권 따느라고 고생하셨지. 원래는 누워있어야 돼. 좀 한 몇 시간 이렇게 오침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오침 시간이 안 주어지니까. 그래. 이시경수님 그래서 피똥 싼 거야. 진짜 워딩 그대로 피똥 쌀 만큼 고생하신 거지. 여기서도 경수님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져야 된다고. 경수님하고 영숙님은 휴대를 가게 됐고요. 근데 영숙님은 이제 경수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예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왜? 영숙 씨에게는 지금 영수랑 광수라는 이 멋진 오빠들이 있었으니까 경수는 그냥 운동하는 옆집 오빠였어. 약간 주조연이 아니었지. 한번 이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멋지지. 키도 크고 잘생겼고 경수랑 오히려 내가 결이 맞지 않았나? 영숙 씨는 좀 지적인 사람에 대해서 로망이 있지만 막 지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그렇게 노바지 신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문으로 돌아옵니다. 경수의 하체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 약간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 같은 거지. 네모난 이불 속에 숨어 있어. 그렇게 영숙 씨는 지금 기분 좋게 경수에게 쓰고 가다가 정숙을 탁 마주쳤네? 정숙 씨는 영숙 씨 눈치가 보여요. 왜? 영숙이랑 같이 영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었거든. 아우 존나 빡쳐 막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노바지를 벌써 그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뭘 얼마나 남의 바지 사건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자세히 알려고 그래요. 노바지는 열린 결말로 열린 바지로 합시다. 경수님이 옷 자체를 많이 가지고 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몇 개를 말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바지를 말려서 입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 좀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이해를 하자면. 다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지? 무슨 결핍인 거야? 왜 노바지 분석을 도대체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하라고. 노바지 끝나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다들 지금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지금 노바지 되게 생겼어. 이 정도 해, 이 정도. 진정해, 다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숙님을 만났단 말이죠. 이제 정숙님은 나 데이트권 쓸 사람 없어서 영수한테 쓰고 올게. 여기서 정숙 씨는 민망해. 영숙 앞에서는. 이게 영숙 씨의 문제인데 정숙 씨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정숙 씨 관점에서 영숙 앞에서는 솔직할 수 없어. 영숙은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배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무슨 말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나를 딸처럼 여기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같이 클럽 가서 못 놀아. 같이 2대2 미팅 못해.
왜냐면 우리가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충동적인 행동도 하고 약간 선 넘는 행동, 유치한 행동도 다 섞여서 우리잖아. 뭐 태산이 옥석만 모여서 태산인가요? 뭐 잡석도 다 모이니까 태산이지. 우리 마음이 그렇지 뭐. 영숙 씨 앞에서는 솔직할 수 없어. 여러분들도 엄마 앞에서 솔직하지 않잖아요. 엄마 앞에서 말 못하는 얘기 많단 말이야. 물론 딸들은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들 많이 하지 그래도. 영숙 씨는 이 걱정, 그 전에 영숙 씨 앞에서 영수에 대한 막 그런 불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영숙 씨는 그걸 딱 고지고대로 믿고 정숙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어. 영숙? 뭐라고? 그래야 차라리 날아가? 아, 휴대폰 그냥 날려버리려고? 아, 그냥 날아가게 하려고? 어차피 영수가 너한테 쓰니까 그냥 날리겠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숙 씨가 보기에 정숙은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우리 동생 챙겨주고 싶은 동생 이런데 정숙 씨는 이 사람 그 마음을 알아서 너무 고맙지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솔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머니인 경우가 많은데 걱정 많은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해. 나보다 더 나를 막 걱정해 주거든. 영숙 씨는 정숙이가 영수한테 뽀대뜨고 쓴다니까 막 울컥 눈물을 막 흘릴 뻔해. 딱 마음 잡아. 울지 말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 영수랑 데이트해도 정신 차리고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 남자가 혹시라도 너한테 이렇게 뭐 개수작 부리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정신 놓지 말고 속으로는 나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때? 알았어 언니 걱정하지 마.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올 거야. 그냥 술만 한잔하고 바로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영숙이가 알았어 그래 뭐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죠. 영숙 씨는 정숙 씨를 잘 몰라. 정숙은 영수가 좋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거든 이 시점엔. 그걸 내숭이라고 볼 수는 없지. 내숭은 아니고 영수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고 영수에게서 머리로는 이 사람을 피하고 싶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접지 못했어. 근데 영숙님은 그런 복잡한 거 모르잖아요. 영숙님은 복잡한 거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숙이 아니야 나 쟤랑 끝낼 거야 이러니까 진짜 끝낼 마음만 있는 줄 알아. 그래 정수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본인은 지금 슈레딩거의 바지 보고 와서 지금 정숙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 정숙은 그냥 영수한테 나도 이 사람이랑 좀 데이트 해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가기는 민망하고 영숙에게 그런 말하면 왜 갑자기 바뀌었어? 왜 그런 선택을 해? 하면서 안 좋게 말할 거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해.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와서 신청도 안 하고 정숙은 자기가 계속 1순위인 건 알고 있었어. 영숙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정숙이 영숙에게 솔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 영숙 씨가 영수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됐다는 거를 정숙 씨가 영숙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어. 다 같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알면서도 영숙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숙은 아니 뭐 나는 들은 바가 없어. 어쩌겠어. 있는 거 그냥 빨리 써버려야지. 뭐 어쩌겠어. 그냥 오늘 그 오빠가 밥이나 먹자고 하니까 나가서 뭐 하는 밥 먹고 그냥 오는 거지 뭐. 영숙 씨가 그 오빠 진짜 바람둥이라는데 아 그래 오늘 같은 날 혼자 보내는 거 좀 심심하긴 할 테니까 꼭 밥만 먹고 집으로 바로 가? 뭐 끝날 때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언니 뭐 일찍 들어갈 텐데 뭐하러 데리러 와. 괜찮아. 언니도 데이트하고 그렇게 해. 그래 알았어. 꼭 전화해. 내가 1시간마다 카톡 할게. 속으로 그래 언니 고마워. 1시간마다 카톡은 뭔 카톡이야 지금. 어디 갈 줄 알고 카톡을 해 지금. 지금 소문으로만 듣던 바람둥이 오빠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바람을 필 수 있는지 그렇게 남봉꾼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러 가는 건데 지금 언니 순진하게 왜 이래? 나도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언니 지금. 나를 오해하지 마. 그렇잖아요? 정숙님이 아유 어쩌겠어. 있는 거 그냥 빨리 써버려야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 아파 이러고 오고 있어 지금. 정숙이 영수한테 휴대폰 쓴다고 말하러 갔어. 아유 우리 정숙이 인당수에 팔려가네 이거. 아유 애들한테 엄청 쿨한 척 해야겠어요. 그래야 다 말하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말 듣다가 그만 말해. 그만. 그 정도쯤은 몰랐어. 그만 말해. 엄마도 사람이야. 그만 말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패기를? 저는 두렵습니다. 벌써 두려워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네 남자친구의 그런 사정까지 다 알고 싶진 않았어. 우리가 경수님의 이불 사정을 알지 않아도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시대가 또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방향들이 존재할 것 같아.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해가곤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도전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정숙이 영수한테 휴대폰 쓰러 간대. 써서 날려버리겠다고. 영숙 씨가 저 말을 와가지고 옥순 씨한테 정숙이 휴대폰 차라리 써서 날려버리겠대.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너무 영숙스럽죠. 저거를 진짜로 믿고 있으니. 옥순이 아니 영수는 정숙한테 안 쓴다는데? 영숙이 그 말 듣자마자 뭐 사정 볼 거 없고 그냥 바로 가서 달려가서 잡아버려. 이 휴대폰 딸 때도 이 정도 속도로 뛰어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잡자 빨리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 지금.
그 계단을 막 와다다다 내려가가지고 저 계단이 뭐야? 영숙하고 정수가 손잡고 걸어갔던 그 계단이잖아. 두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서사가 깊다고. 영수의 마음속에 정숙이 1순위였던 건 꽤 오래였어. 두 사람의 스킨십도 꽤 다정한 스킨십이 있었고. 만약 여기서 정숙 씨가 이미 쓰고 왔다 그러면 영숙 씨 울었어. 내가 봤을 때. 정숙 씨가 잡았는데 슈퍼탱크 썼어? 정숙 씨가 이미 딱 썼대. 나 언니 나 이미 썼는데? 영숙 씨 펑펑 울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영숙 씨는 펑펑 운다. 펑펑 울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려왔어야 되는데 정수가 미안해 내가 널 더 말렸어야 되는데 네가 휴대폰 날렸네 미안해 정수가 그러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 진짜. 영숙이 막 가슴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분명히 그랬지. 정숙이 바랬는데 왜 바란 줄 모르니까 우는 거지. 영숙 관점에서 우리는 알지. 정숙 씨가 바랬어. 영숙 씨가 뛰어나가는 모습 봐봐. 말릴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잖아. 정수가 영수한테 슈퍼데이트권 안 내려도 돼 하고 막 기뻐하잖아. 반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펑펑 울지. 막아야 돼 이러면서 막 빨리 정숙이 잡아야 돼 급해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거든. 막 정숙 씨를 불러가지고 붙잡아요. 영수가 너한테 안 쓴대. 그렇게 날리지 마 일단. 저거를 물론 정숙 씨가 그렇게 말은 하긴 했어도 애초에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수가 나한테 쓰니까 내 슈퍼데이트권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좀 제대로 된 명분은 아니거든요. 좀만 생각해보면 그래 정숙 씨도 영수에게 휴대권 쓰고 싶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 영숙 씨는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 날리는 거구나.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믿어. 언니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날려야지.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아니거든 지금. 영자는 알잖아. 어떻게 보면 영자 씨가 평범하고 영숙 씨가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정숙 씨가 애도 아니고 여기서 날리지 마 일단. 여기선 정숙 씨가 궁금한 건 그러면 영수가 누구한테 쓰냐? 이게 궁금해. 정숙은 영숙의 마음이 있으니까. 영숙 씨의 어떤 단순함, 맹함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연행해오죠. 범죄 현장에서 동생을 구해오는 마음으로 거의 뭐 그렇게 안아갖고 와요. 이거 뭐 아저씨의 맨 마지막 장면이야? 뭐야 소중한 슈퍼데이트권 의미 없어질까봐 이렇게 지금 정숙 씨도 진짜 정숙 씨 입장에서 약간 돌려서 영숙 언니 이건 좀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너무 우리 엄마처럼 점점점 이러고 있는 거야. 오지랖이지. 차라리 따뜻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렇게 너를 함부로 쓰지 마. 클럽 가서 신나게 놀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너를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렇게 너를 내려놓지 마. 너를 소중히 해. 독서 모임 데려가. 독서 모임 끝나고 술자리도 못 가게. 언니랑 오늘 독서 모임에서 봤던 좋은 책 사러 가자. 책 사러 가서 책 사줘. 자, 마음이 정리가 된다. 이 책 한번 읽어보자. 옷도 막 야하게 입고 막 이렇게 딱 왔는데 이렇게 너를 망가뜨리지 마. 아니 언니 나 평소 이러고 다니는데 내 평소 주말 의상인데 옷 덮어줘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 마음이 솔직히 너무 따뜻해. 되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거 알겠어. 좀 입체적이지 않다. 그게 좀 아쉽다. 그렇지. 오프숄더 됐는데 이렇게 올려줘. 이거 옷이 내려갔잖아. 이런 거 좀 신경 써. 이러면서 신경 써서 내린 건데. 그래 영철님. 그래 영철이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가서 행복을 누려. 행복해야지. 그렇게 정숙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마치 무슨 범죄 현장에서 구출된 사람처럼 여기에 정숙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앞에서 영자님이 손잡아주고 있고 여기 뒤에서 옥수님이 있고 영숙님이 이렇게 안고 있고 주변에서 거의 범죄 현장에서 구출된 사람처럼 지금 정숙님은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영수는 누구한테 쓴대? 정숙은 지금 그게 궁금해. 지금 저렇게 물어보는 정숙의 마음을 지금 영숙 씨는 캐치하지 못하지. 현숙은 나는 영철한테 썼어. 영수는 나한테 썼대. 영수가 현숙한테 썼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정숙 씨는 막상 영수와 대화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쉽죠. 영수에게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영숙 씨는 그런 정숙의 마음도 모르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람에 차 있는 상황이야. 오래 달리기 할 때는 나지도 않던 땀이 막 주르륵. 정숙 씨가 영숙 씨한테 우리 엄마처럼 뛰어왔다고. 영숙 씨는 좀만 더 생각해보자. 정숙 씨는 영수한테 쓰고 싶으니까 오히려 영숙 눈치를 보면서 영철은 좀 겹치니까 안 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영숙 씨는 끝까지 눈치를 못 채고요. 정숙 씨가 왜 영수한테 쓰나 이해가 안 되겠지.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경수와 영숙 1대1 데이트를 볼 수 있는 날이고 경수 씨가 영숙 씨에 대해서 막 이쁘다 그런 외모 칭찬도 하고 마지막 최종 선택으로 이어지는데요. 과연 최종 선택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영숙 경수 파트를 다 봤습니다. 두 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최커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 파트는 영자, 영철, 영식 가보자고요. 영철에 대한 분석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활약에 비해서. 어쩌다 보니까 영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 영자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돼. 영철 씨가 너무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철을 보면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브랜드의 신발을 신을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을지, 예를 들어서 옵션이 있으면 어떤 음악을 고를지 다 예상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철이 영자를 선택할 것이 예상이 되는 거야. 영철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앉자마자 영자에게 선물을 주는, 아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맨날 뭐 이렇게 주셔. 영자님은 이렇게 목소리나 이 톤이 좀 가벼워. 뭐 좋게 말하면 되게 편안한 거고, 하루 하나씩, 큰 거 아니야. 하루 하나씩 뭔가를 주긴 줬나 보네. 이때는 혈액순환 개선제를 주는데 아쉽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지인들 선물할 때나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친한 사이에서 조금 마음 표현하는 정도. 나이 들면 들수록 혈액순환 개선제 그런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좀 아쉽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물론 훨씬 좋지만 차라리 좀 값이 싸더라도 쿠키 같은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영자님은 그런 걸 만드시는 분이나 아니 뭐 만드는 사람한테 그걸 선물하냐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아. 혈액순환 개선제가 훨씬 실용적이라고 해도 약간 이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로는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영자의 피부 개선에 신경 쓴 뭔가 혈액순환 개선제, 피부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피부를 신경 쓸 거다라는 건데 저런 선물들이 굉장히 약간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나서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썸을 타거나 연애 초기인데 상대에게 옷을 선물하는 것도 조금 통제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렇게 좀 톰보이 스타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친구 혹은 뭐 썸녀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선물했어. 좀 애매하지 좀 애매해. 아, 장모님한테 드리는 선물 같았다고? 그렇긴 하네. 이게 이 사람의 나이가 좀 있고 혈액순환 개선제가 필요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는 뭐 피곤해하고 이러면 서로 비타민을 선물할 수도 있고 하지.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영양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더 좋은 선물들이 좀 있을 거다. 가능하면 취향을 안 타면서 조금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나. 그치, 차라리 영양제면 낫겠어. 혈액순환 개선제랑 뭐 피부 미용 약간 이런 게 좀 이 사람이 나이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선물 같아.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 선물을 받으면서 아 뭐야 내가 늙어서 이런 선물 주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간식거리로 내 걸 남겨놨는데 그게 영양갱이야. 하긴 근데도 요즘에는 비비님 덕분에 영양갱이 그렇게 막 올드한 과자는 아니야. 영양갱이 다시 트렌디한 과자가 되긴 했는데 약간 나 먹으라고 바다 코코넛 남겨놨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여러 가지 과자 선물이 들어왔는데 임서중 소장님은 이게 바다 코코넛 좋아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거기에 오징어 칩도 있고 지금 뭐 허니버터 칩도 있고 굳이 바다 코코넛을 주는 거야? 왜? 왜지? 맛동산 주고 나도 프링글스 먹을 줄 아는데. 사브레는 용서할 수 있어. 사브레는 맛있으니까. 약간 영철님이 좀 센스가 없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야 자체가 좁고 좀 판단이 빨라. 여기도 영철님은 이제 영자님에게, 나는 인터뷰 때 항상 영자님이 1순위였어. 되게 실용적인 선물이기는 해요. 혈액순환 개선제. 약간 이 사람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으면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긴 해. 우리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도 고객사의 사람의 직급을 한 단계 높여서 불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성에게 선물할 때 약간 이 사람보다 약간 아랫 나이대가 좋아할 법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도 조금 센스인 것 같긴 해. 나이가 좀 있는데 연애를 했는데 곧 갱년기일 수 있으니까 갱년기에 이게 좋대 하고 갱년기 영양제 지금 막 선물을 해. 돌싱교수에서. 그러면은 좀 그렇지. 그럼 조금 아쉽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우리가 공무원분들의 내가 고객사로 만났을 때는 약간 한 직급 이렇게 올려서 불러주는 거잖아. 똑같지.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젊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첫인상을 제외한 이튿날부터는 무조건 나는 1순위가 영자님이었다. 영철은 네가 1순위였다라고는 강조하는데 영철님은 적극적이지가 않아. 영철님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고 아쉬울 게 없는지, 본인에 대한 특별하다는 그런 인식,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어렸을 때 인프라보다 훨씬 더 나은 걸 이룩해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덕분인 것 같은데, 저를 1순위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영자님은 이 사람이 나를 1순위로 생각한다고? 영철님이 생각해오면 영자가 1순위였던 거는 꽤 진작부터야. 자기소개 끝나면서부터고, 그때는 영철 머릿속에 정의와 영자가 왔다 갔다 했어. 정의한테 화이팅! 해서 그냥 바로 거절당해버렸잖아요. 세상 강력한 거절이었잖아. 정의가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영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1순위였다 라고 고백하고 그게 이틀 차인가 그랬어.
그 뒤로 순자랑 계속 이순이 데이트를 하면서 영자 씨에게 별다른 어필을 안 했어요.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겠지. 다가가서 고백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영철님은 영자가 그렇게 좋으면 와갖고 얘기를 했어야지. 둘째 날 그렇게 어필하고 그 뒤로는 뭐 다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을 했을 뿐이잖아요. 영자님은 뭐 이 사람이 뭐 처음에 피아노 얘기를 했고 그 뒤로도 뭐 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계속 순자랑 앉아서 얘기했었거든. 그래 놓고 이러니까 이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야. 영자 씨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실제로 쿨한 구석이 있지만 보수적인다는 말이죠. 영자님은 연애 자체를 많이 안 해봤어. 영자님은 경험이 별로 없어. 연애 안 하고 살았어.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치가 더 낮을 거라고. 영철님이 순자님한테 회 입에다 넣어주고 이런 것도 저거 좋아하는 사람끼리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란 말이야. 영자님은 영철님의 어떤 진정성 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고 영철님이 좀 가벼운 남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철님이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뒤엎을 거냐, 그게 관건이죠. 영자는 그게 좀 걱정되죠. 내가 음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철님의 후보에는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건 맞죠. 영자님이 음악을 안 했다면 후보에 안 올라갔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조건 보고 하는 사랑,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지. 그게 이번에 22 정숙님하고 10 상철님 두 분이 결혼하셨잖아요. 그 두 분이 어쨌건 사랑의 시작은 정숙님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상철님이 몸이 엄청나게 멋지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두 사람이서 서로 잘 맞춰가고 그러면 잘 사는 거야. 이 사람의 변호사라는 조건,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날 사랑했을 건가요? 안 사랑했겠지. 안 사랑했겠지. 뭐 그런 거야. 뭐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벌거벗겨 놔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랑하고 나서 이야기야. 이 사람이 이불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고 이불을 다 없애고 그냥 딱 맨몸으로 만났을 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불로 덮고 그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거라고. 머리가 썩었어. 자꾸 이상한 비유가 되잖아.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자꾸 끌고 오는 느낌인데 아무튼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오히려 외모만 보는 걸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조건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영철님이 음악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 마음은 진심일 수 있는 거지. 그 시작이 어떻든. 어려서 막 이성에게 빠져가지고 막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 외모만 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조건인 거지. 외적 조건. 그렇지만 그 자기가 만들어가는 환상, 그 사람과의 시간이 매몰되고 그 사랑이 커지는 거지. 영철은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끼리 만났는데 끌림이 가장 본질인 거잖아요. 본인에게 끌리는 포인트 1순위가 음악 전공자. 영철이 음악 전공자에게 끌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영철은 그런 삶을 선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철의 인생을 생각해봐. 영철의 삶에서 1순위는 음악이었어. 2순위가 가족, 3순위가 학업, 4순위가 일. 여기서 가족이 2순위였으면 다행이야. 배분하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일이 아무래도 제일 많긴 하겠지.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까. 그 다음에 1순위는 이래. 평일에 내내 일하겠지? 주말에 내내 음악해. 연주하고 박사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해 가면서 하고 학업. 그 다음이 가족이야. 시간상으로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봐. 그러면 음악이 거의 2순위란 말이야. 이거 돈 나오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 왜 이러고 있어? 뭐 학업이야. 여기서 내가 학업적으로 조금 더 성취가 올라가면 일 쪽에서 뭐 진급이 빠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음악에는 여기에는 밴드랑 합창이 있어. 이게 음악은 2단 합체다 보니까 조금 세긴 하죠. 이 음악이 왜 저기 2위에 껴있어? 2위에 껴있는 게 맞아? 보통이라면 안 맞죠. 이게 한 4위나 5위로 떨어져 있어야지 실은. 2위에 있는 건 여기에 영철 씨가 선망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야. 내가 가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음악을 얘기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충족하는 것 같아. 만약 아내가 됐어. 그러면 내 가족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가족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꿈꾸던 로망이 이루어진 가족이 된다고. 이 낭만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커요. 저 음악에 대한 낭만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영철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생겼을 거예요. 그 즈음에서 사춘기 마주하기 전에. 영철 아이랑 사진 찍은 것도 아이도 턱시도 입고 있었지. 그것도 음악회였었겠구나 그러면. 아무튼 영철은 나에게 끌리는 포인트 1순위가 음악 전공자. 영철의 이 꿈이 음악이었어. 음악에 대한 선망. 영철 씨가 운동화 사러 갈 때 어느 백화점에 가서 어떤 경로로 어떤 매장에 가서 뭘 살지 예상이 가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무조건 음악에 대한 로망이 있고 음악하는 사람을 만나면 선택하겠구나.
영철 눈앞에 나이키 운동화가 있고 아디다스 운동화가 있으면 아디다스를 안 고르겠지. 그거는 그냥 영철이 영자를 선택할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철님에 대한 예측은 조금 쉬웠다. 영철님은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소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춘기를 앞둔 남자아이를 키우는 영자님에게 더 안정감을 느낄 거다. 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걸 미리 언급하지 못했던 거지. 영자님이 오해할 만도 하다. 영자는 그냥 오해는 아니고 궁금했다. 그렇지. 나이키 헤지스 음악 안 바뀌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만났고, 영자는 오해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만났고, 영철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분이 나와서 선물을 드린 것뿐이다.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만나기는 했지만 어제 영자님의 그 선택을 전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그래도 나랑 대화할 의향이 있구나. 영철은 진짜 적극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못해. 내가 다가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영자가 왔기 때문에 나랑 대화할 의향이 있구나.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1순위고 지역까지도 막 좋아했었지.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어. 영철 씨는 자신감이 넘쳐. 합리화를 잘해. 영자는 맞아요. 왜냐면 대화 다니는데 마음이 먼저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아니다. 영자는 아직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열린 거죠. 아니었으면 아예 다른 사람을 선택했겠죠.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렸다. 그런 얘기겠지. 영철 씨도 반성을 해요.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어. 그래, 너무 소극적이었지. 영자가 좋으면 가야 되는데 영자가 좋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영철이 첫인상부터 선택을 안 받은 적이 없나? 첫인상을 정의가 선택했구나. 맞아. 영철은 선택을 안 받은 적이 없구나. 영철은 영자가 좋지만 영자가 다가오길 바래. 자기가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영자가 오길 바래. 물론 영철 씨가 하기는 했어요. 처음에 내가 너 피아노라 선택한다. 그 뒤로도 나 선택해주세요.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산책도 하자고 하고 좀 표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순자 씨랑 시간을 보냈지. 1화에 미리 보기 보면 영철이 영자에게 한쪽 무릎 꿇고 꽃다발 바치던데요. 그때는 그게 영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여자가 나오진 않았잖아. 영철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 그걸 3일차, 4일차 가서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자책했어요. 순자한테는 또 운명이라며. 영철 씨도 진짜 변덕이 좀 있는 게, 순자 뭐라고 했어 처음에? 순자 숟가락 안 놔? X. 장거리 이동해? O. 순자에 대해서도 지금 막 오락가락 했었잖아. 뒤에서 그 속마음들을 생각해보면 이순이 계속 선택되네? 운명인가? 이거지. 바프 이쁘네? 상철 좋아하네? X. 내가 이순이네? X. 뭐 계속 오락가락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계속 지금 숟가락 안 놨다가 장거리를 이동한다고? O. 내가 선택하네? 운명인가? O. 내가 이순이네? 또 X. 바프 이쁘네? O. 상철을 계속 좋아하는 것 같네? X.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까지 확인하고, 이 순서는 내가 이순이네 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상철 좋아하네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영자한테 온 거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온 거야 지금. 처음에 영자였다 싶으면 좀 중심을 잡고 왔어야 돼. 영철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을 날렸나. 이게 영철 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솔직히 이순이 데이트가 반복되는 바람에 가장 치명타를 입은 건 난 영철님이라고 봐요. 영철님하고 영자님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 1순위 데이트를 그냥 해버렸으면, 그때 영자님의 1순위가 누구였지? 광수였나? 영자님은 데이트권 하나를 날리는 셈이었을 거야. 그때 광수가 영자랑 잘 될 리는 없었거든. 정희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철이 영자랑 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서 두 사람은 하루 이틀을 더 벌었을 테니까. 그러면 영자는 어쨌건 계속해서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영철님은 이순위 데이트를 계속하고 순자님을 계속 만나면서 그냥 순자인가 싶어져 버렸지. 뭐 자책할 필요 없다. 영자도 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행동이 뭐 나쁘거나 무례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영철은 그냥 나이키를 처음에 살 때 생각해봐. 영철 씨가 나이키를 처음 살 때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이런 스펙들을 다 비교해보고 선택했을까?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비교할 스펙이 뭐가 있어?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만, 헤지스를 고른 이유는 헤지스가 레노마보다 디자인이 이뻐서? 아니면 품질이 좋아서? 그렇긴 하겠지. 그 하나로 꽂힌 시점이 언제야? 최소 10년, 20년 전일 거 아니에요.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로망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브랜드의 신발을 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브랜드의 신발을 샀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신발 이외에 다른 거를 굳이 쳐다보지 않아. 순자님에 대한 것도, 나는 나이키를 사러 가고 싶었는데 그날 나이키가 문을 닫아서 아디다스를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약 운동화를 사러 갔어. 나이키 신발이 이쁘다고 멋있다고 주변 사람들 듣긴 들었어. 백화점에 갔어. 그때 나이키가 문을 닫았고 아디다스가 있었다고 쳐봐요. 영철님의 15살 때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었어. 그게 허릴 때까지 한 2, 3년 신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영철님은 나이키를 살까? 그냥 아디다스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운동화는 아디다스야.
물론 나이키는 좀 헤지스와 달리 나이키는 좀 그 당시 청소년에게는 로망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헤지스나 뭐 샴푸나 이런 거는 무슨 샴푸에 로망이 있었겠어? 그냥 가서 처음 산 거 또 사는 거예요. 영철도 순자는 방금 예시를 든 아디다스야. 만약 영자가 나이키고 순자가 아디다스야. 나이키가 문을 닫았으면 아디다스로 그냥 운명적인 신발이 되는 거지 나의. 나는 쭉 아디다스인 거야. 뭐 어떤 논리적인 선택하고는 다르죠. 영철님이 영자가 아닌 순자를 선택한 것도 논리적인 선택은 아닌 거야. 순자가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정도 영철님이 어떤 브랜드 하나를 고집하는 과정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중고딩 때 보통 그때 헤드앤숄더 쓰는 경우가 많거든, 남자들은. 그러면 아마 쭉 쓰고 있을 거야. 유추해봤어. 영철님의 성격상. 영철님은 다른 부분들도 그렇다고 봐야지. 그게 영자님이 마음에 들면서도 순자님은 계속 선택되네? 운명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나이키가 문 닫았네? 아디다스가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만약 순자님하고 잘 됐다? 그러면 뭐 순자로 갔겠지만 순자님하고 영철님은 좀 서로가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순자님은 같이 장난치고 놀고 싶지만 장난치고 노는 것 같은 애 같은 사람을 원하진 않아. 순자님 자체가 눈치도 워낙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애 같은 사람을 원하진 않아. 영철은 좀 애 같은 사람이죠. 서로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영철님에게는 영자님이 그럴 수 있는 존재고 순자님에게는 조금 더 어른스럽고 아빠 같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영식님이 키 크고 좀 피지컬이 좋았으면 순자님하고 딱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영식님에게 그건 좀 가혹한 수도 있겠다. 난 이래도 상대는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어. 영자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표현했구나 이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영철이 영자님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느낀 건 7분 중에 영자님이 말을 제일 이쁘게 하는 것 같아. 같은 말도 조금 아쉽다. 7분 중에 말을 제일 이쁘게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라고 해. 아니면 지구인 중에서라고 해. 이왕 하는 거 이왕 칭찬할 거 좀 세게 하지 왜 7분 중에래. 영자는 영철을 만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많진 않은데 그 중에 하나는 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를 되게 좋아하는 남자, 엘리트 남자, 내 아이의 아빠가 돼줄 수 있는 존재. 그 전에 영자가 만났던 남편은 영자 씨의 표현대로라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영철에게서는 문제가 없는 아빠로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죠. 이 사람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만 존중하면 집에는 뭐 자주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 이것만으로도 아이가 있는 돌싱녀인 영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단 기본 조건은 되는 거니까 상대에게 바랄 수 있는 그 최소 요건은 충족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메리트가 없지는 않지. 그래, 어차피 영자는 영철에게서 양육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아들하고 둘이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영철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게 낫지. 꼭 같이 안 다녀도 돼. 영철님 밴드 하러 가고 공연하러 가고 영자님은 아들이랑 아쿠아리움 가고 밴드 그 공연 끝나고 아쿠아리움 우리 나올 때쯤 맞춰가지고 우리 데리러 와가지고 같이 외식하고 뭐 그러면 정도지 뭐. 영철 본인 아이 야구 그렇지 그것도 안 하고 영철 예를 들어서 영자님이 지금 영철님을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을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그냥 담백하니 가족으로서 서로 적당히 사랑하고 물론 적당히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나름 건강한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 웃음소리가 좀 건강하진 않는데 웃음소리가 약간 건강에 해로워 듣는 입장에서 약간 좀 건강에 해롭긴 한데 뭐 괜찮겠죠 뭐. 평소에도 항상 샤우팅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니까. 영철님도 이 인터뷰에서 영자의 마음은 내가 꼭 얻어야겠다. 그것보다 영자님에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했다. 이거가 굉장히 영철스러운 말이죠. 영자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는 게 더 중요했다. 확실히 영철님은 저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지. 어떻게 저를 잘 표현할지만 고민했습니다. 영자님의 마음은 궁금하지 않았고 마음을 조금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자님이 거부한다는 느낌은 안 받았고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하면 되겠다. 뭔가 이제 계획이 있군요. 그렇게 계획이 있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슈퍼데이트로 넘어가는데 영철님이 막 개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여성 출연자들에게 웃음을 많이 줘요. 여기서 휴대권 딸 때도 혼자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감자들이 막 굴러다니거든. 그거 줍고 여기서 이제 여자 출연자들이 나중에 이제 현숙님도 영철 웃겨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영철님의 이런 개그는 막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유쾌하고 저런 것 때문에 영철님이 좀 개그캐가 된 거지. 그렇게 감자 덤블링을 하고요. 그렇게 영철과 영자 휴대권이 있었고 휴대권 하면 또 딴 사람이 있지. 영식. 영식이 영자에게 씁니다.
원래는 영식은 4일차까지만 해도 순자였는데 순자 씨가 휴대권을 딸 때 상철이라는 이름을 언급해버렸어. 그래서 영식은 진짜로 이제 마음을 포기하고 영자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영철님은 좀 까불이 소년 같은 느낌이지. 약간 눈치 없고 조금 우스운 모습들을 보이는, 그게 성격 좋은 거랑은 다른데. 근데 뭐 현숙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막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정희님은 한번 차에서 오면서 얘기해보고 아니구나 싶어서 정리해버렸고, 영식은 사람 됨됨이가 인격적으로 좋으면서 대화가 너무 잘 돼서 영식님이 좀 영자님을 좀 진작 빨리빨리 알아보고 마음도 표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후반부에는 영철님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영식님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영식님은 빈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보통 사람이에요. 알아. 보통 사람들은 솔직히 영식 같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솔로 나라야. 영자 관점을 생각해야 돼. 영자 관점에서 영식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영철이랑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렇게 면접을 볼 때도 똑같아. 나를 표현하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경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어필할까도 생각해야 돼. 물론 회사가 원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를 어느 정도 기억에 남기면서 상대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이 사람이 솔직하고 진지하고 그런 사람인 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있던 마음도 사라지지. 확신을 안 준다는 생각하니까. 하긴 그래, 맞아. 이번에 여자 선택만 왕창 많았지. 그렇잖아도 적극적이지 못한 영식에게 더 가혹한 시즌이기도 했다. 남자들의 선택이 그나마 있었으면 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작진이 물어봐요. 순자님은 이제 끝이에요? 영식님은 순자는 뭐 상철님한테 보내드려야죠. 순자님하고는 대화했으니까 보내드리고 영자님하고 대화해보겠습니다. 결국 순자는 영식에게 제대로 거절하지 않았고 영식이 느끼고 떠나갔죠. 순자는 영식한테 선을 긋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영자에게 어쩌다 보니까 두 남자가 들어왔네요. 영자님 후반부에 인기가 많이 올라가네요. 영철, 영식 둘 다 괜찮은 남자들이죠. 두 남자인데 영철은 워낙 영자 입장에서는 워낙 저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자자해요. 소문이 아주 자자해. 이게 영자 씨의 마음이 조금씩 영철에게 간다기보다는 영자에는 영철에게 좀 관심이 생겨. 눈길이 가. 신경이 쓰인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다 알아. 영철 선배가 너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회식도 너 오냐고 물어보던데? 이런 게 자꾸 들려.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이 사람은 좀 별론데? 괜히 다가오면 거절해야지 하는데 또 다가오진 않아. 좀 애매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서 자꾸 신경이 쓰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히도 오래 보다 보면 예선 탈락이었던 게 조금 예선의 허들을 올락말랑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영식보다는 영철인데, 근데 또 영식님은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데이트를 신청을 해버렸단 말이야. 영자님은 두 사람을 알아볼 기회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게 여기 이제 뒤에서 영철하고 영식님이 대화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영식님이 뭐 동생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슈퍼데이트권 내가 썼다 동생들하고. 그렇고 이제 영철님은 영자님이 영식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좀 위기감을 느꼈다. 그 와중에 영철을 불러내는 현숙. 이때 영철님이 거의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푹 숙이고 있거든. 여기서 현숙님이 데이트 가자고 하니까 가서 이제 데이트 가기로 하고, 꽁 대신 닭도 아니고 뭐요? 이게 뭐야? 다른 분들보다 제가 편안한 건지 만만한 건지. 그렇게 영철과 영식이 다 슈퍼데이트에 나가게 돼요. 영철은 현숙과 나가고 영식은 영자랑 나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영철은 아마도 영자를 선택하겠죠. 영식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영식과 영자의 데이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마지막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철과 영자가 되려면 영철 씨가 뭔가 좀 두 사람이 데이트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영철과 영자가 지금 데이트를 제대로 한 게 있나? 그렇습니다. 광수 정희 안 보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이번 28기를 약간 연프처럼 만들어버리고 계신 두 분이죠. 이 커플은 일단 우리는 파 시들을 원하지. 파국, 파경, 파란, 파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분들은 애정, 달달, 애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지. 우리가 나솔이 연프라는 거를 혹시라도 잊을까봐 나솔은 연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커플이죠. 광수님과 정희님이 나올 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달달한 진짜 연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정희님은 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심스러운 사람은 맞았어.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그 마음이 신중한 사람이 선택을 하니까 굉장히 또 확실하게 가더라고요. 최커가 되고 나와서는 헤어질 수
수도 있겠죠. 뭐 그 남녀 사이야 뭐 알 수 없는 거지.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어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나와서 보면 다른 사람하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인님이 소녀한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사랑에 빠진 모습이잖아. 여기도 좀 위험 요인은 있어. 전에도 말했지만 정인님의 너무 커진 마음, 광수는 이미 어른. 이 두 가지가 굳이 따지자면 약간은 위험 요소라면 위험 요소 같아요. 정인님은 광수랑 20살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거든요. 광수 씨는 이미 어른이야. 물론 설레고 그렇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많단 말이지.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 연애는 좀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느껴지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해. 물론 정인님도 광수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맞지만 광수님은 이미 그렇게 어른스러운 연애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도 그렇고 태도 자체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정인님은 나만 이 사람을 이렇게 갈구하나?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하고 광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정인님은 좀 충족되지 못하는 기분. 이미 마음이 너무 커졌고 상대가 나를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혹시라도 쌓이면 그러면 모르지. 아니 근데 뭐 이 두 분들 뭐 지금 잘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위험 뉴스로 말할 필요 없겠다. 이게 한쪽에 기대감이 너무 크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어도 좀 그런 부분에서 괜히 또 서운하고 그렇잖아. 그래도 이날 아침부터 달달한 컵 아니랄까봐 여기서 정인님과 광수가 들어와가지고 정인님 나 오늘 할 말 좀 많은데 광수가 직접 만든 팬케이크를 가지고 저거 뭐 팬케이크 믹스 이런 거겠죠? 믹스 팬케이크로 시럽까지 쫙 뿌려가지고 정인님은 아니 재료가 있었어요? 광수는 팬케이크 재료도 집에서 갖고 왔고 정인님은 아우 준비를 하고 왔네. 그렇게 달콤한 팬케이크가 달콤한 게 아니죠. 시럽이 달콤한 거지. 팬케이크는 시럽 맛으로 먹는 거지 뭐. 약간 밥 같은 거잖아. 농담이에요. 내 취향이야. 이때 정인님의 눈빛이 엄청 그윽하거든. 엄청 그윽하게 쳐다보니까 광수가 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 정인님은 이때 광수에게 저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고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을 막 고백해. 제가 아까 낮에 사람을 유혹하는 그 방식에서 진도는 늦게 나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높아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너니까 안 나갈 거야 이거는 안 돼. 그건 최악이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해. 이걸 표현하면서 진도가 늦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정인님은 거의 광수님에게 고백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 인터뷰 때 너와의 데이트 어땠냐는 말에 펑펑 울었어. 나 진짜 이성의 끈을 놓고 진짜 나 어제 진짜 짐승처럼 살았거든.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게 너랑 그냥 본능에 맡기고 너에게 끌리는 그 마음 그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 그날 어제 하루가 내가 이성의 끈을 놓고 어떤 내 포장지 같은 거 다 벗기고 정말 솔직하게 너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 하루였다. 너무 행복했다. 여기서 나는 너와 어제 하루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 어필하지. 그게 딸에게 미안해서 울었다. 나를 달래주는 게 너였으면. 벌써 첫 번째랑 세 번째 이 말이 너무나 고백적이지. 너와의 하루는 나에게 가장 행복했어. 내가 슬플 때 나를 달래주는 사람 너였으면 좋겠어. 이 표현을 지금 그냥 대놓고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 딸을 두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솔로나라에 와 있다는 게 너무 딸에게 미안해서 울었던 거지. 너무 내가 나쁜 엄마 같았어. 그때 광수 네가 보고 싶었다. 내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슬퍼서 울었는데 그때 네가 보고 싶었어. 왜? 내가 울 때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광수 너한테 가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인터뷰 빨리 끝내주면 안 되냐고. 광수 보러 가고 싶다고. 지금 감정은 빨리 이 인터뷰를 끝내고 광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인터뷰에서까지. 어제 나 울었어. 그때 너에게 위로받으려고 나 너한테 달려갔어. 이 정도라니까 지금 정이 마음이. 광수 씨 자는데 그 숙소까지 달려왔어요. 광수 씨는 그때 이미 잠들어 있었지. 광수 씨도 지금 이게 아무래도 다들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저는 정인님이 저렇게 어필하는 거는 광수님에게 더 큰 호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정인님의 이 어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효과적인데? 여러분들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저러지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들에게 이거 어필 됩니다. 효과적입니다. 이거 남녀 투표를 해드려야겠구만. 여러분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거는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경우에 끝이 안 좋지 않나요? 아니요. 끝이 안 좋을 리가 없지. 그렇게 해서 끝이 안 좋을 거였으면 저렇게 안 해도 끝이 안 좋아요. 저것 때문에 끝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런 경우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마음이 커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끝이 안 좋을 수 있지. 그거는 저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야. 저렇게 할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혼자 마음을 키워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에 따라오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해서 그렇죠. 결혼까지 가려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에요. 결혼까지 가기에 좋은 거예요. 결혼까지 가기에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되 진도는 늦게 나가야 돼. 이거 효과적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 다 놓고 말할 수 있어. 효과적이야. 여기도 봐봐. 지금 벌써 이것도 남녀 차이가 조금 발생하죠. 결과를 보면 140표면 어느 정도 꽤 투표를 하신 거죠. 정의의 적극적 표. 여성분들은 부담된다가 5대 3이니까 꽤 있어. 남자는 봐봐. 13대 4야. 남자는 거의 없어요.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는 대부분이 효과적이야. 저게 저렇게 헌신하면 뭐 헌신짝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데 저렇게 안 했어도 결혼 안 할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못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할 사이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효과적입니다. 그랬는데 효과가 없으면 왜 그런 걸까요? 안 그랬어도 효과가 없어. 그 대신에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진도도 빨리 나가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결돼 버리고 더 이상 앓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육체적 관계로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 진도는 늦게 나가야 돼. 물론 이거는 뭐 연구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뭐 저는 모르죠. 이거는 남녀 차이가 있네요. 주변에 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십기 현숙이랑 영철도 그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안 그랬으면 연애라도 했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결혼이 안 되는 거겠어? 지금 몇 년을 연애했는데 끝이 안 좋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뭘 못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있지. 내가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불안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결혼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차분하게 이걸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아. 아까도 내가 이분들의 부담 위험 요인을 그걸로 잡았잖아요. 정인님의 마음이 너무 크다. 정인님의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지. 그게 위험 요인은 돼. 진도 늦게는 그래도 100일은 채우세요. 50일, 그래 50일 갑시다. 얼마나 시간이 들여야 늦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당일 배송이요. 당일 배송인 분들은 지금 반성해야 돼. 50일이 길다고 지금 여기서도 난리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경수님이랑 동갑인 세대니까 하긴 뭐 반성할 이유는 없네요. 어쨌건 조금 진도는 천천히 나가시는 게 나아요. 정인님의 저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 확신이 들면 괜찮아.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진도는 나가네? 오케이. 그러면 개꿀. 잃어버리지. 책임감이 안 들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하고 나면 뭔가 그 환상이 조금 깨지는 면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 환상이 조금 깨져도 그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 쌓아왔던 서사와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환상이 깨져도 사랑이 유지되거든. 애초에 그 사랑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이 깨져버리면 그건 그냥 좀 가벼운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뭐 이거 정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요령껏 해봐요.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아무튼 정인님의 이거는 효과적인데 다만 그건 있어. 아까 지금 수아님 말씀도 맞아요. 그게 나의 문제야.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가 과한 기대를 안 할 수 있나? 이거에 달린 거지. 저렇게 표현을 했을 때 상대의 마음은 커져요. 저렇게 했을 때 상대가 뭐 끝이 안 좋거나 이건 내 문제야, 실은. 내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건 내 문제인 거야. 상대가 저렇게 했을 때는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커지지. 그러니까 이게 화전양면술. 너에게 빠진 것 같고 그렇지만 뒤로 돌아서 집에 와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낮술을 보면서 애인의 존재를 잊을 수 있는 그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밖에 없고 진짜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고 가는 길 너의 뒷모습 바라보며 서 있어. 하지만 집에 와서는 심리대화 들으면서 까마득하게 있고 내가 애인이 있었나? 걔 맞다. 할 수 있는 그 정신력.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어 드리는 거죠. 농담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되지. 상대가 기대하게 만들면 좋을 수 있죠. 기대를 안 하게 되진 않아. 맞아. 근데 그 기대 때문에 상대에게 뭔가를 원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자기가 이성적으로 달랠 필요는 있지. 아무튼 그렇다. 어쨌건 그런 면에서 감정을 확실히 내가 이렇게 막 표현하면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건 맞아. 기대도 커지고 감정을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지고 내가 저렇게 하면 일단 상대의 마음이 커지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커져버리니까 막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정인님이 왔는데 광수가 핸드폰 보고 있었구나. 심리대화 보고 있었나 보죠. 여기서 정인님은 광수를 깨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어. 보고 싶은 거야. 자는 사람 깨우기가 그런 거야. 이 사람이랑 썸 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썸이 아니고 그냥 아는 오빠면 오빠 보고 싶어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냥 이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뭐 그냥 불쑥 뭐 이 사람이랑 어제 저녁 먹는데 나 어제 저녁에 김밥천국에서 우동 먹었거든? 우동 먹는데 좀 울컥하더라? 왜? 네 생각나서 이런 거 그냥 툭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우동 먹으러 가자. 이런 거 해. 이런 거 이게 다 이거야. 다 같은 맥락이야. 네 생각나더라. 그러면 왜?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았나 보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너만 맛있는 거 먹냐? 왜 얼굴이 뭐 퉁퉁 뿌른 것 같아? 내 얼굴이 뭐 우동면 같아서 그러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랑하냐? 뇌에 우동살이 꼈냐? 너무 심하잖아. 우동 먹으니까 네 생각나더라. 네 뇌에 낀 우동살이가. 그러면 안 되고요. 정의는 사실 저 창문을 두드릴까 생각도 했었던. 뭐 누가 보면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중딩인데 걔네가 13살인가 그렇지. 어린 새끼들이 말이야 아주. 지금 정인님과 광수님이 거의 뭐 그 정도 감성을 보여주고 있죠.
창문을 열어다오 로미오. 지금 거의 그러기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달래주는 게 너였으면 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이제 광수가 원래 같으면 이미 안아줬을 텐데, 여기는 로미오가 발코니에서 핸드폰 보느라고 못 들었어. 줄리엣이 와가지고 지금 창밖에서 세레나데를 지금 부르는데, 지금 원래 같으면 안아줬을 텐데 마음만 받으세요. 그 안아준다는 말이 좀 느끼한데 저 맥락상으로는 맞지. 정희님이 내가 울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너에게 위로받고 싶었어. 야, 그때 만약 이 전날 밤에 둘이서 마주쳤으면 진짜 안아주고 어쩌고 했겠다. 이거 진짜 짧아.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설레는 어떤 그런 감성의 장면이 났을 수도 있겠다. 이 전날 만약 두 사람이 밤에 마주쳐서 광수가 정희의 인기척을 느끼고 밖에 나와서 산책했다면, 야, 마음만 받으세요. 정희님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하면서 들어봐봐요. 갑자기 거기서 일단 들어봐. 일단 내가 할 말 할 거야. 정존됐을 때도 손잡았고 너무 설레서 보기 싫어요. 나도 좀 그래. 그렇지. 우리는 파 시리즈를 원하니까요. 그래, 둘이 연애하고 있으니까요. 정희님은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광수는 아유 미치겠다.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작은 마음을 표현해 주다니 고맙네.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가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 오히려 좀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더 편하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 안 들키려고 막 꽁꽁 싸매고 이러면 조금 좀 뭐랄까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수님은 바지 입고 나왔겠죠.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정희님이 그럼 인상 좀 펴요 라고 하는데 광수님 쪽에 햇빛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뭐 여기는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긴 커플 확정이야. 실은 여긴 최커 확정이고 다른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이성적이고 노련한 사람들이라 서로에게 실수도 안 할 거야. 여기서 만약 다른 커플들은 마지막에 뭐 서로 실수하고 오해하고 이러면서 깨지는 그런 정말 만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이변이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나가서 뭐 깨지면 깨졌지 최커가 안 될 일은 없어. 여기는 100%야. 오히려 영호 옥순이 99%고 뭐 1%의 그 이변이 있다면 영호랑 옥순은 모르지. 거기도 뭐 이변은 없을 것 같고, 이쪽은 뭐 최커 이변은 없을 거야. 두 사람 다 신중한 사람이어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